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30 특공 희망이 있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꿈 깨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차라리 2030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정부 또한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현재 정부는요, 부동산을 놓고 보면 국민들 앞에서 좀 난처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난처하죠. 집값은 급등했죠. 전세 가격 또한 급등했고 월세 가격도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주택 공급은 시원찮고 그러니 난처하죠.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조차도 아파트 매입에 낯서고 있으니 큰일이라는 거죠. 기사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의 40%는 2030 세대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추세라는 겁니다. 특히 성동구와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비싼 아파트,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서울의 빌라라도 패닝 바잉으로 산다는 거예요. 2030 세대들이 서울의 빌라 25%를 샀다는 것인데요. 주로 성동구, 강서구, 서초구의 비중을 높였다는 겁니다. 또한 20대, 30대들이 단 30개월 만에 전국의 주택을 54만 채를 사모았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서울 경제 기사인데요. 특히 울산과 세종 등에서 2030 매수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전라북도나 강원도 지역에서는 비율이 낮다는 거죠. 그거야 당연히 돈 되는 지역에 돈이 몰리는 거고 돈이 좀 안 되는 지역에는 돈이 좀 안 보인다 봐야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처럼 30개월 만에 20대, 30대 분들이 54만 채라는 그러한 주택을 사 모았다는 거예요. 영끌이든 비투든 간에. 그러니 2030 세대들은요, 지금 주택을 사지 않으면, 지금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지금 서울의 빌라라도 사지 않으면, 지금 지방의 광역시급 아파트라도 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벼락거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두렵다는 거예요. 이러하니 사 모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참 큰일이라는 겁니다. 20대까지 주택 매수에 나섰으니 무어라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부동산 광풍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 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1인 가구 소득 기준 초과자도 괜찮고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라는 청약 제도 개편안을 내놨죠. 청약 개편안의 핵심은 이거라고 봐야 되겠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인데요. 청약 조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딱 7년 이내. 8년 차, 9년 차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혼인기간 중에 무주택자여야 되고 소득 기준에서 140%, 맞벌이의 경우에는 160% 이하여야 되고요. 공급 방법으로는 자녀수 순으로 공급을 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을 한다는 거죠. 또한 저소득층에 70%를 우선 공급한다는 거고요. 공급 비율은 민연주택 공급 물량의 20%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놓고 보면 기존의 우선 70%, 일반 30% 비율에서 우선은 이제 50%, 일반은 20%, 그리고 소득 요건도 미반영, 즉 돈을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또한 자녀 수가 많든 적든 자녀가 아예 없든지 간에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30%를 뽑겠다는 거죠. 이제 뽑기가 된다는 거예요. 뽑기.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인데요. 청약 조건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된다. 즉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혼인 중 또는 무자녀, 미혼 가구가 되겠죠. 그리고 소득은 최대 160% 이하 되고 공급 방법은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의 70%를 우선 공급한다는 거고요. 공급 비율은 민연주택 공급 물량의 10%, 공공택지는 20%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또한 기존의 70%, 일반 30%의 비율에서 우선은 50%, 일반 20%와 소득도 따지지 않고
자녀가 있든 없든 요것도 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도 되는 추첨식으로 30%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라? 희망을 가져라. 그러니 20대, 30대 1인 가구,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초과되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이처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테니 제발 집 사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청약제도 변경으로 집값이 안정될까요? 20대, 30대들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매수를 안 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다소 이러한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이유 첫 번째는요. 작년이죠. 2020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을 보면 전체 6만 가구였다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30%를 추첨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만 가구 곱하기 30%니까 18,000 가구가 되겠죠. 이 정도의 가구 수를 가지고 2030 세대들의 주택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청약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엄청난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당에 2030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아파트 분양 금액을 냅니까? 아니 무슨 돈이 있다고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물론 계약금 정도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지만은 중도금은 그리고 잔금은 어떻게 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금융규제, LTV, 뭐 DTI, DSR 얼마나 복잡해? 복잡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그런 금액이 확 축소가 됐다는 게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70 내지 80%까지 해줬다가 지금이야 뭐 40%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제는 소득까지 증빙이 돼야 돼. 소득이 없으면 요 금액마저도 다운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용대출이 됐든 마이너스 통장이 됐든 지금은 뭐 대출 금액도 지금 축소하고 있는 와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당에 20대, 30대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서울 신규 분양 물량 50%가량이 분양 가격 9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양 가격 9억이 넘어가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냐는 거죠. 9억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입주 시에 시세가 15억 이상이라면 일단은 기분이 좋아. 시세가 15억 이상이니까 기분은 좋은데 잔금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갈아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무슨 돈이 있다고 나머지 금액 잔금을 다 납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청년들을 위한 청약제도 변경이죠. 2030을 위해서 좋은 제도죠. 맞아요.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20대 30대들이 얼마나 주택을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적다라는 거고요. 이마저도 대출을 막아놨으니 실효성이 그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고분양가 시대에 그러한 아파트 가격을 대출 없이 낼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즉 실제적으로 본다면 2030 청년들은요 고분양가에 분양 가격을 온전히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 이거죠. 2030 세대는 돈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청년 신혼부부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분양 가격 자체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청약제도 변경은요 보기에는 그럴듯하죠. 하지만 2030 청년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 금수저 부모 찬스가 있는 그러한 2030만 가능한 그러한 혜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야지 2030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의 아파트 당첨이 됐어. 근데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무슨 돈으로 그럼 납부를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부모님들이 돈이 많지 않으면 뭐다? 그냥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30 세대라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무리 청약제도가 2030을 위해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될 가능성도 극히 낮고,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융자가 안 되는 청약을 노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전세라도 끼고 내 집 장만하는 것이 더 나아 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